김용민 브리핑이 방송 1년을 맞는 8월 15일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합니다. 뉴스의 암흑기 김용민 브리핑은 공정하지만 관점이 있고 객관적이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저널리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2차례에 걸쳐 업로드되는 브리핑에는 기존 인기 코너에 대해 국제 뉴스의 맥, 오늘을 읽는 책, 본격 정치 논평과 풍자 코너,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이중왕의 허리 디스크쇼 등 새 코너가 신설됩니다. 토요일에는 기존 최동석 칼럼과 김프로이드에 더한 관훈 나이트클럽이 한층 업그레이드돼 선보이고 9월 이후부터 일요일에는 본격 종교개혁 프로그램 기장수수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김용민 브리핑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청취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조간 브리핑. (2016년 8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한겨레 김외현 베이징 특파원이 쓴 베이징 허생전으로 시작합니다. 병신년 사드 미란 때 사드를 배치한 미국의 난, 이게 사드 미란이지요. 병신년 사드 미란 때 청와대장은 허생을 찾아왔다. 허생은 청와대장에게 무릇 외교란 적이 없어야 한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포용정책을 펼쳐서 비밀리에 비핵화, 통일 합의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다. 대장은 어렵다 라고 말했다. 허생은 중국이 한국을 제재할 것이 뻔하니 남의 것인 사드로 원망을 사기보다는 늦게라도 큰 뜻을 세우는 것이 옳을 것이다. 중국의 인권 상황을 대놓고 비판하고 달라이 라마와 대만 총통 차이 잉원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로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중국의 일당 독재와 패권주의를 조진다면, 잘 되면 동북아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제1동맹이 될 것이고, 못 돼도 탈아인미의 길이 생길 것이다. 탈아인미, 네, 아시아를 이탈해서 미국의 동반자가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이런 허생의 말에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만이 실리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그걸 아는 놈들이 이 지경을 만들었단 말이냐. 너희가 대차게 개성공단을 문 닫을 땐 실리를 보았더냐. 미국 무기라면 돌도끼도 돈 주고 사올 놈들이 무슨 실리란 말이냐. 북한 인권은 노래하면서 중국 인권에는 눈을 감다니 명분은 또 어디 있느냐. 너 같은 자가 대장이라니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으려 했다. 대장은 놀라서 급히 뛰쳐나가 도망쳤다. 이튿날 다시 찾아와 봤더니 집이 텅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네. 여기서 말하는 허생은 누구일까요? 김장수 주중대사인가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핸드폰 기종 최다 케이스 보유하고 있는 사이트는 친구 사진, 애인 사진까지 나만의 DIY 제작 케이스는 아니모. 디자인 예스, 총알 배송 예스. 070-5029-0330에서 2번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바리몽을 검색해주세요.
서울 종로구 돈이동 쪽방촌을 국민일보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이글거리는 햇볕을 고스란히 맞고 있었습니다. 폭염은 빈곤층에 좀 더 가혹한 법이지요. 다닥다닥 붙은 집들은 숨통을 틀어막을 듯이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여기 사는 주민이 낸 전기요금은 25,000원이었습니다.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선풍기도 거의 틀지 않았다고 합니다. 선풍기조차. 그래서 무더위 쉼터를 찾았다고 합니다. 쪽방촌에 사는 또 다른 70대 주민은 낮에는 무더위 쉼터나 탑골공원을 찾아서 더위를 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집에 오는 게 아닙니다. 종묘공원이나 인사동 광장에서 잔다고 합니다. 사실 폭염은 노숙인과 일용직 노동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올 들어 온열 질환으로 숨진 10명 가운데 3명이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냉방이 취약한 재래시장, 여기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 고역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 8, 9월에 한해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깎아주느냐? 평균 19.4%라고 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50만 원 내야 할 거 10만 원 깎아준다는 이야기일까요? 월 62,900원의 전기료를 내던 4인 가족이 올 8월에 에어컨 한 대를 하루 평균 8시간 튼다면 원래는 37만 8,600원으로 크게 오르지만 이번 조치로 깎이는 게 3만 6,800원 정도라고 합니다. 한 34만 원 낸다는 것입니다. 또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12시간씩 틀 경우 요금은 평소 6만 2,900원에서 54만 원으로 껑충 뛰는데 9배 가까이 뛰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번 조치로 3만 6,800원 줄어든 50만 3,200원이 된다고 합니다. 예. 20%는 무슨 개뿔이. 따라서 이번 조치 누진제 완화 조치라고 하는데 언발의 오줌 누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맞서는 게 정의라고 인식한다면 여당 소속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네, 이 말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이정현 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직격탄을 많이 날렸다면서 반박했습니다. 탈당한 이재호 전 의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뷰스앤뉴스를 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기자들에게 했다는 말이 주목됩니다. 대통령 문 앞에 가면 넥타이 고쳐매고 거울 보고 문을 연다. 들어가면 대통령 앉은 데까지 걸어가 한 번 절하고 그 앞에 가서 또 절하고 대통령 반대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떤 장관 같은 경우 대통령한테 등 보이면 안 된다 해서 뒷걸음질로 나오다가 카펫에 걸려 넘어진 적도 있다. 네. 김무성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건 뭐 코미디 아닌가? 라고 말했습니다. SNS로 찌라시를 대수롭지 않게 퍼나르는 행위,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거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과 단둘이 나눈 대화라도 찌라시의 진원지가 된다면 이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 사건은 하루 평균 40건이 넘는 고소가 접수된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듣고 1대1로 대화를 했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는데 너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다. 비밀 지켜야 돼.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가 번졌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 비밀을 전제로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 그 사람은 책임이 없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는 겁니다.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통계청이 5년 단위로 앞으로의 인구를 예상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상치가 평균 10% 적게 계산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놓은 건데요. 통계청 추계보다 107만 명 더 많은 1191만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100만 명 차이가 발생하네요. 사실 통계청 통계로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예상하고 재정계획을 짭니다. 자, 그런데 통계청 통계가 엉망이면은 재정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통계, 이게 실수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실수도 하면 안 되지요. 그게 아니라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통계를 마사지하는 거라면 벼락 맞을 짓을 하는 거지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말까지요, 서울시가 투자한 또는 서울시가 출연한 기관의 비정규직 직원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직원 수가 7,296명이라고 합니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을 동일한 경력을 가진 정규직 임금의 70%까지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100명 중에 5명꼴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100명 중 3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예산 178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흥미롭습니다. 이화여대 동국대 분쟁, 대학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이런 제목입니다. 교육부가 재정을 무기로 해서 대학들에게 이 정책, 저 정책을 요구하고 있죠. 이대생들이 반발하는 미래라이프 단과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는 대학들마다 재정은 극도로 악화됐다. 왜 악화됐느냐? 정부가 계속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정부가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려면 기금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대학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대로 가면 대학가 전체가 몰락하는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조선일보 명예회장 방우영 씨가 연세대 이사장 아니었습니까? 예, 사학재단의 요구사항이 집약된 사설입니다. 서울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10대 소녀에게 친아버지가 수백 차례 몹쓸 짓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한테 이 일을 알리면 우리 가정이 다 깨진다며 겁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엄마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 말도 못 꺼냈습니다. 지난해 모친은 이 사실들을 모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와 함께 경찰서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살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면서 발길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아버지는 결국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일주일 전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소년은 현재 지역 아동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친족 간의 성범죄가 연평균 500건 남짓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40명 정도의 미성년자가 가족 간 성범죄로 울고 있는 셈입니다. 자, 하지만 신고가 안 된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최소 2배 이상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음란 행위로 무리를 빚어서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인이 돼서 법정에 섰습니다. 카지노 고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모 여행사 대표 옆에 말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인이라도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2년 전 이맘때 본인도 현재 피고인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후에 잘못을 깨닫고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과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김수창 전 지검장은 기다리던 취재진들에게 굳은 표정으로 사진을 찍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대선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TV조선으로 통하는 폭스뉴스가 현재의 지지율을 기준으로 클린턴 후보가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인 273명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164명에 그쳤습니다. 폭스뉴스는 클린턴을 지지할 것으로 예측된 273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201명은 확고부동한 것으로 72명은 민주당이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트럼프는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아이오와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화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애리조나, 조지아주에서도 클린턴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으로 기운 펜실베니아, 버지니아주 등을 차지하지 못하면 트럼프의 대선 패배는 확정적이라고 폭스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이종걸과 문재인. 올 초만 해도 매우 험악했던 사이.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분열을 조장하고 더 나아가 대통합은 불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저에게 최고위원회에 들어오라는 취지는 그런 당대표 중심의 반통합, 분열의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고 거기에 가담하라는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거의 지금 막장으로 치달으면서 당 서열 1위와 2위, 1, 2위인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간의 갈등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최고위 불참을 놓고 두 사람은 옆방 이웃인데도 전화로 말다툼까지 했습니다. 전화로 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원내대표가 9일부터 최고위에 불참하겠다고 하자 문 대표는 당무를 거부하면 원내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내대표가 문 대표의 사퇴 얘기를 꺼내자 문 대표는 특정 비주류 의원을 거론하며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 지도부나 흔들면 되겠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총선을 앞두고는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종걸 대표는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를 맡아 우리 당을 잘 이끌어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안양 만안을 위한 의정활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안양 만안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한 번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종걸 화이팅! 문재인 덕을 봤지만 이종걸 당대표가 되겠다며 다시 친노 패권주의 비판 선봉에 서는데 문재인 사당화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문안이 돼서 문안이 안 될 것이다. 얼마나 이거 무서운 일입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김대중 대통령 부름받아서 정치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특정 계파에 속하거나 특정 계파를 추종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을 설득할 때는 대세에 따르기보다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수파에 쓰기도 했습니다. 조선이던 2002년 저는 생각합니다. 주류보다 비주류에서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이번 대권의 승리를 만들어지는 부활의 새로운 우리 경남도당의 시작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분열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파의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는, 무기도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로는 정권 교체도 난망하다. 그 야권 통합도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반대하시는 강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센 것 같아서 말입니다. 네, 문재인 대표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에게 있었던 과거 역사를 보면 이미 있었던 민주당도 분당이 돼서 떨어져 나갔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전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 보면은 민주당을 지킨 이후에 거기에 JP라고 하는 정말 확장의 요소가 크게 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원컨 원치 않았던 간에 정몽준이라는 세력의 확장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문재인에게는 더가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 나간 야권이 그건 반드시 통합돼야 됩니다. 통합이 안 되면 그건 대선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정된 수순대로 간다면 그렇다면 그 후보는 그 후보대로 보이는 지금 현재로서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와 그 주변 분들이 갖고 있는 확장성의 한계,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최적임자는 바로 이종걸 의원이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가 많은 부산에 갔을 땐 노무현 대통령의 승리의 드라마를 함께 겪은 역사적 주체자가 되어서 그 정치의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행실장이 돼서 이곳에서 선대위원장을 하셨던 문재인 대표를 봤던 기억도 납니다. 새 후보는 문재인 전 대표가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앞다투어 문 전 대표에게 가서 호응과 압수를 청하는 등 부의 경쟁을 벌였습니다. 오철우 한겨레 선임기자의 칼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괴담론의 불통효과, 이런 제목인데요.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소위 광우병 괴담을 말한 일은 큰 변화였다. 확인하기 어려운 흉흉한 소문 자체가 관심 대상이던 괴담의 의미는 이제 사회적 갈등 상황에 논쟁으로 대응하는 의미로 쓰이곤 했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이나 책임이 논란이 될 때 다른 주장을 누르는 정부의 언사로 쓰이는 일이 잦아진 점이 눈에 띕니다. 철도민영화 괴담, FTA 괴담, 메르스 괴담, 테러방지법 괴담처럼 정부나 매체들이 만들어낸 괴담 신조어는 여고 괴담식과는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검찰이 괴담 수사에 나서겠다, 이런 발표가 이어지곤 했지요. 사회 갈등의 상황에서 괴담론이 부각된다면 논쟁의 소통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불안한 마음이라는 사회 현상이 왜 생겼는지에 주목하기보다 불온한 의도를 부각해서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기 어렵게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주장에 괴담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낙인 효과는 대화의 문을 닫게 합니다. 갈등 관리와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맡은 정부는 논쟁과 갈등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 것이냐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대중적 유행어라 해도 괴담은 정부가 쓰기에는 부적절한 말입니다. 대결 프레임을 부각해서 더 중요하고 복잡한 논쟁을 억누르는 괴담론의 위험한 불통 효과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네, 이런 점잖은 말이 통할 만큼 귀가 있는 정부라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겠나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